영생불사를 주장하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노쇠한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신천지가 내부 단속에 나서는 한편 이 교주 사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문수 신임 총회장을 만나 새 회기를 맞아 다음 세대 육성 등 중점 사역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선교 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드론이 새로운 전도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가 새로운 회기를 맞아 전국 노회 순방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영생불사를 주장하며 수십 년 동안 교도들을 현혹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교주의 모습을 보면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노쇠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신천지 측에선 내부 동요를 막는 한편 이 교주 사후를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보석 신청 허가로 수원구치소를 나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노쇠한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이 교주가 영생불사한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도 구치소 생활로 건강이 악화됐다며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본 일부 교도들이 동요하자 신천지 지도부에선 내부 단속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탈퇴자들에 따르면 신천지는 오는 22일 전 교도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겠다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관리가 어려워진 교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고위 간부가 직접 강사로 나서 모범이 되는 신천지란 이미지를 내세우며 교도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않도록 각자의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가르쳤던 강사님이나 또 담임이나 또 집사장님을 찾아가서 여쭤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의 이러한 노력에도 일단 시작된 내부 동요를 완전히 막을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주의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재판 결과도 불리한 데다 교도 유입마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내부에서도 이 교주 사후에 대비하기 위해 영생불사란 교리마저 바꾸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주가 언급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식의 표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단 겁니다. 죽는 걸로 바꾸고 있을 거예요. 신천지는 때에 따른 양식이라는 교리가 있거든요. 이만희 총회장이 때에 따른 양식을 준다. 그래서 교리가 바뀌어도 되고 이만희가 죽어도 돼요. 나중에는. 국내 이단 사이비가 그래온 것처럼 신천지 지도부 인사 일부가 연합하거나 갈라져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이만희 씨 가족 쪽 사람들과 또 대치되는 몇 분파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갈라진다라든가 그 집파장들이 어떤 연합 세력을 이루어서 지배체제를 이루어 간다든가. 일각에선 신천지가 이 교주의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세력이 급격히 약화돼 결국 무너질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사후 준비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조직을 재건하려는 것은 제가 볼 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의 재판과 판결이 지금 임박했고 또 이만희 씨는 대단히 노쇠했고 이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여타 대한민국 이단들처럼 신천지도 세력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어버릴 미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도들을 미혹해온 신천지의 앞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영생불사라던 이 교주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조직을 온전히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문수 신임 총회장이 제110차 총회 기간 동안 다음 세대 육성과 미자립 교회 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 총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는데요. 진은희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문수 신임 총회장은 제110차 총회 기간 동안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교단 내 기관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경우 육성위원회를 설립해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전문교사 발굴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세대를 위해서 제가 직접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요. 전국의 관계되는 기관과 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위원을 세우고 그 밑에 운영위원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전문 사역자 육성을 하게 될 거고요. 박 총회장이 다음 세대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들이 한국교회의 주역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와 낙태, 사학법 개정 모두 다음 세대와 연관돼 있다며 올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총회장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 돕기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고 전국에 거점 교회를 둘 방침입니다.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거점 교회로 삼고요. 그 주변에 미자립 교회들을 좀 리스트를 거의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목회적 관계를 맺게 해주고, 목회 정보도 제공해주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갖게 해주고, 또 물질도 계속 후원하게 주는 거죠. 박 총회장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교단 소속 3,400여 교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숨겨진 것이 뭐냐면 동성애, 또 성소수자 이런 걸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건 반헌법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가정적이고 반윤리적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교회에 거기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겁니다. 박 총회장은 임기 내 추진하는 사역들이 다음 회기로 이어져 교단의 성장과 영적 부흥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면 드론을 활용한 영상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전문적인 촬영 외에도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선교 도구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서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며 드론이 떠오릅니다. 순식간에 하늘 위로 올라가더니 제법 높은 곳에 올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합니다. 드론은 이처럼 사람의 시야로 보기 어려운 영상을 담거나 각종 물품을 배송하는 것은 물론 레저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선교 도구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드론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전도하거나 선교지에서 의약품을 전달하는 데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드론 조종법을 교육하는 한세 아카데미 양현호 교수는 앞으로 드론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드론을 통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역량과 기량을 나누고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명 속에서 꼭 드론이 필요한 곳에 찾아갈 때에 선교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교육받고 있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18년째 선교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윤요셉 선교사는 오지에서 식료품과 의약품을 나르는데 드론을 활용할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지에 여러 가지 의약품이라든지 식료품 또 구급품을 나를 수 있는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유익한 일이고요. 후진국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이런 비전을 주고 또 이런 미래 산업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이주민 지원 단체 나섬 공동체는 지난 9월부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제한 몽골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물론이고 직업 선택의 폭도 넓혀줍니다. 그것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자기들 나라의 또 미래 그 사람들의 공동체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자체가 선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국내외 선교가 어려워진 이때 촬영이나 레저용으로 쓰이던 드론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 도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말하기에 앞서 먼저 들어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노회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노회 순방에 나섰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반드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오갑니다. 예장백석총회가 지역 노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전국노회 권역별 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총회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을 공유하고 노회의 고충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노회 임원들은 알아야 그것이 하부적으로 전부 실천이 되기 때문에 그 알림에 대한 첫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총회 전반적인 새 회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를 뭉쳐서 일을 잘해 나가자고 하는. 부총회장 정영근 목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목회 협력 지원과 다음 세대 양육 등 총회 역점 사업을 설명하면서 노회원들의 협력을 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훈련 목회협력지원센터의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다음 세대위원회의 새 예배 공과 콘텐츠를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교회 부흥과 노회 성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총회 임원들은 노회의 성장을 돕고 노회원들은 총회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가 지향하는 바가 어쩌면 좀 더 노회원들에게 또 지역교회에 좀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노회가 총회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예장배석 총회는 지역 노회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겠다며 오는 26일까지 전국 노회 순방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처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수능이 진행되는 12월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2주 동안 학원과 스터디 카페, PC방, 노래방 등 수험생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의 방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원 정보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일부터 파업을 벌였습니다. 전국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한 지 약 2주 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퇴직연금 산정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서울학비 노조 측은 교육청이 수용할 수 없는 타협안을 제시해 결국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준비시키거나 우유나 빵 같은 간편식으로 점심 급식을 대체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2년간 다세대와 빈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를 공급합니다.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 4,100가구, 수도권 7만 1,400가구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시를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강행 의지를 드러내며 야당이 의도적인 지연 작전으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멋대로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현 상태에서 추천위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정식으로 북한의 대화를 제안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고위급 회담이나 특사 파견 등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남북 간 협력에 물꼬를 트자는 제안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발전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이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를 위해 전세버스와 노선버스의 운행 연한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사업자의 버스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 차량을 전세버스 2년, 노선버스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기본 촬영 기간 내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경우에만 촬영이 연장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95%의 면역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몇 주 내 승인을 받아 공급될 수 있다고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Expect to have about 40 million doses of these two vaccines available for distribution, pending FDA authorization.
enough to vaccinate about 20 million of our most vulnerable. A자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12월 말까지는 이 두 개 백신 약 4천만 회 투여분이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장 위급한 미국인 약 2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는 20일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2,201명이었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로 올라선 것은 올 1월 16일 첫 감염자가 발표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만 4,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자 지자체별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경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철저한 대책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결의안에선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와 관련해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 수용소 등을 지적하며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인간 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 한 것이라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변종이 확인됐다고 현지 보건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부 산하 스모로딘체프 인플루엔자 연구소장 대행 드미트리 리오즈노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에서 생긴 변종 M153T가 러시아 85개 연방지역 중 13개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리오즈노프는 그러나 이 같은 변종이 바이러스의 감염력과 증세의 심각성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 중서부의 세계적인 열대늪지인 판타나우에 서식하는 악어들이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브라질 뉴스 포털에 따르면 네콜란지아 지역에서 수백 마리 악어가 무릉덩이 한 곳에 몰려있는 모습이 지난 15일 농부들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못지않게 생태계의 보고로 꼽히는 판타나우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고온 건조한 날씨로 화재도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이 물과 먹이를 찾아 특정한 곳으로 몰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 정도로 많은 악어가 한 곳에 뒤엉킨 것은 판타나우에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 앞 상인과 대학 내 외국인 학생들을 돕는 마중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중물 프로젝트는 대학 앞 상인들과 교류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한편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학 앞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사권을 전달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학원 유학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마음,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응원이 되는 마음을 함께 모아서 상품권으로 학생들에겐 밥 한 끼를, 소상공인들에겐 응원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날 식사권을 전달받은 경찰학부 2학년 캄보디아 출신 쩌끔침 학생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도 끊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지금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수정교회 김혜영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 수정교회 청년부가 최근 도원역 인근 소외계층 5가정에 연탄 300장씩 총 1,5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연탄 지원을 위해 군 복무 중인 한 청년은 5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청년부와 중고등부 학생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년부 담당 김상호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한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극동방송 가을음악회가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렸습니다. 극동방송은 2015년부터 매년 다음 세대 장학금 마련과 문화 소외계층 등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열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이사장은 많은 의료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노쇠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건강이 악화돼 일상생활도 어려울 정도라고 했는데요. 오는 22일 신천지가 전교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시험에 영생불사라는 교리가 어떻게 출제될지 궁금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